이번 콘텐츠는 바로 이거예요.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는 조직과 좋지 못한 서비스를 보이는 조직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은 그러면 좋은 서비스가 뭔지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정말 저마다 정의할 수 있겠지만 친절함은 아니고요. 이 친절한 것도 좋은 서비스지만 우리가 꼭 어떤 그런, 제가 늘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는 이런 접점 상황에서 직원의 태도의 서비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늘 서비스는 정말 그 서비스 경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의 프로세스들이, 이 경험이 얼마나 고객지향적인지, 이 두 개로 좀 폭넓지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는 우선 꼭 좋아야 하는 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접점과의 그런 상호작용에서의 서비스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 고객 접점 간의 상황에서의 서비스로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안 좋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체 서비스의 경험은 좋아야 돼요. 네, 결국 응대 태도의 친절함 같은 게 좋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결국 이 서비스의 여정이 끝났을 때의 경험은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응대 상황에서의 친절하냐 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의 전략적 선택 요소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고객한테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경험을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 뭐 어떤 그런 응대 상황에서의 불친절함은 있어도 결국 가격이 좋고 맛이 좋고 하다면은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완벽하면 좋겠지만 경험이란 건, 서비스란 거는 전략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여야 되지, 꼭 무조건 다 좋은 게 다 좋은 거다 라고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자원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의도한 어떤 경험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다라면요.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서비스가 꼭 친절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서비스는 좋아야 된다. 전체 경험은 좋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는 그 전체 여정, 결국 그러면 좋은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무엇인지, 주로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그런 소리가 있어요. 행복한 집안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 똑같지만 불행한 집안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하나인데 아직 그 진리를 찾지 못한 혹은 찾지 않는 그런 조직들은 다 어떤 저마다의 방향 속에서 좋지 못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가 결국 불만족스러운 곳을 보면요, 단순히 한 곳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접점 단위에서가 고객이란 요소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객이 도착했을 때부터, 이 서비스를 받을 때부터, 그리고 서비스를 받고 나서 뭔가 마무리될 때까지 뭔가 이 고객 접점 요소가, 고객이 빠져있게 고려가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장에 들어섰을 때 맞이하는 뭔가 그런 과정도 전혀 없고, 혹은 그냥 하나의 어떤 잡일처럼 우리를 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공간도 깔끔하지 않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청결하지 않은 곳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세스, 고객이 경험 여정 속에서도 이제 어떤 접점원들의 태도는 굉장히 이제 불친절하다든지, 이제 뭐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 음식점이라 한다면은 뭐 개인 주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맛도 뭐 정말 이렇게 뭐 훌륭하지 않다든지, 혹은 뭐 맛은 뭐 주관적이니까 뭐 없지 않아 차이가 있다고 해도 맛에 따른 가격이 있잖아요. 테이블, 디시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이 가격에, 이 음식 가격의 정당성,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런 고객 지향적이지 못한 곳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고객이라는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 또한 많죠.
네,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정말 뭐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당연히 이 음식 가격에 반영은 되겠지만서요. 원래 이 고객지향적인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그런 데서 옵니다. 고객지향적인 곳은 고객한테 좋은 걸 해내기 위해서 그 어떤 요소도 최대한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는 그런 여정이 있는 조직이고, 아닌 곳은 이제 뭐 자기들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다 보면은 이 전체 서비스 경험이 결국은 이제 고객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결국 원인은 무엇일까요? 방금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사실상 그 모든 고객한테 좋은 그 모든 요소가 사실상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도착했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인사하고 맞이하는 거, 그것도 다 결국 비용입니다. 네,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더 얘기해보고 뭐 전달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홀의 공간이라든지 혹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데서의 깔끔한 정도도 다 비용이에요. 우선은 뭐 인사 같은 게 비용인 이유는, 우선 고객이 도착했을 때 누군가 계속 맞이를 하는 식으로 서비스 프로세스를 만들려면은 그거에 맞는 자원이 할당돼야 됩니다. 사람이 그 인사라는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네, 인풋이 들어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고객이 도착했을 때 직원이 인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같이 합의한 대로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도 대화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합의한 대로 이 직원이 잘 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위해서 계속 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인사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렇게 비용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깔끔하지 못한 공간 혹은 뭐 화장실의 청결 상태라고 했으면은, 아니 뭐 직원이 거기 8시간 정도 상주해서 일하고 있다라면은 좀 남는 시간에 가서 청소 한번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고객이 뭐 1시간에 몇 번, 2시간에 몇 번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느냐, 그 화장실이 더러워지는 그 속도에 맞춰서 직원이 몇 시간마다 이렇게 루틴을 밟아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 결국 어떤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불친절한 태도, 그것도 사람이 그냥 늘 서 있는데 결국 어떻게 대하든 그게 무슨 비용이냐, 내가 친절하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친절한 사람을 함께 이제 일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보수가 또 가야 됩니다.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장님들은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친절하고 유능한 직원들을 잘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고객 접점 단위에서 굉장히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들은 저는 좀 그만한 대우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지 않다라면은 더 그런 모습으로 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 결론적으로는 결국 서비스에서 고객한테 좋은 거 뭐 하나하나를 하는 게 결국은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도 어디서 어떤 좋은 서비스를 경험한다라면은, 그냥 정말 사장님이 고객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셨구나,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정말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요, 굉장히 냉철하게, 여기는 정말 형편없네, 여긴 뭐 고객을 뭐 봉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요, 혹시나 그래도 음식이 맛있다면 여기는 이제 그런 요소보다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고객들한테 결국은 좋은 경험을 만들려고 했던 곳이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친절한 서비스가 하나의 선택 요소처럼 느껴질 수 있으면은 좀 더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혹은 아닌 조직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제 그 오너의 가치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오너가 뭔가 사회에서 상생하고 본인이 가치를 세상에 이렇게 펼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분이시라면은 주로 이제 그런 고객지향적인 사고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고, 그런 문화가 다양한 요소들 하나하나에, 고객 접점 요소 하나하나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그 사람의 인지상에 다 모두 반영이 되면서 고객 접점이, 그런 고객 지향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그 모든 게 이제 서비스 브랜드에 반영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거고,
이제 이 사업은 그냥 사업성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제 직원들도 고객을 돈으로 보는, 고객은 이제 그저 돈의 이제 순환이 되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 보고, 그럼 이제 고객 접점 단위에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나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고객 경험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좋지 못한 서비스의 경험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조직들이 이제 주로 어떤 특징들을 더 보이냐면요, 주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들어서 아까 뭐 그런 불친절한 태도 있잖아요. 거기서 문제를 못 느껴요. 이게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채용된 사람도 불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래요. 주로 어떤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미묘한 그 감정의 선, 그 상호작용의 어떤 그 교감의 감각이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문제로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도 결국은 다 비용입니다. 그 비용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가 이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고객한테 더 좋은 경험을 주고 그게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보다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 중요한 거죠. 절대 뭐가 나쁘고 뭐가 틀리다,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객 지향적인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무엇이고, 네, 근데 꼭 고객 지향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한 부분에서 고객 지향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특출나다면, 맛 하나가 정말 특출나다면, 가격이 정말 싸다면 그것도 역시가 그러면 전체의 경험이 고객 지향적이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저 이어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고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늘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귀인을 고객이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잘못한 것이냐. 근데 제가 그래도 경험을 해본 결과 대부분 고객이 맞습니다. 대부분 고객이 아직은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객이 진상이라 생각하고 고객이 사소한 걸로 뭔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 그런 고객이 너무 많고 세상의 고객들은 원래 이런 고객이다 라고 해서 깨우치게 되는 순간 거의 모든 경우는 우리가 그런 고객을 품을 수 있는 고객 여정을 설계하지 못했구나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어떤 경우마다 이제 고객 탓으로 돌리는 거죠. 흔히 말하는 진상. 저 고객 진상이야. 나는 분명 뭐 얼음 뭐 적게 넣어달라 그래서 적게 넣어줬더니 얼음 적게 넣어줘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넣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고객 진짜 진상이다. 가 아니라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고객이 얼음을 뭐 적게 넣어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고객을 얼음을 적게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데 그 부분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를 만들어가고 그 기대에 맞는 품질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모든 순간순간에서 고객 탓으로 치부해버리면은 내가 성장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고객군들 중에 정말 일부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서비스맨이 진짜 훌륭한 서비스맨인 건데, 자기는 이제 이 정도만 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품는다고 해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렇게도 품을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서비스를 보이는 조직과 아닌 조직에서의 차이를 세 가지 정도를 좀 횡설수설했지만 얘기를 해봤어요. 주로 이제 문제로 못 보는 경우가 이제 그런 조직의 특징이고, 그리고 문제를 보더라도 투자에 보수적인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고객한테 좋은 방향으로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서비스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는 특출나지만 전체 고객 서비스의 여정을 좋게 끌고 오고 가고 싶다, 어떤 친절하다는 리뷰도 나오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은 전체 서비스도 좋고 일부 서비스도 좋고 이제 그런 매장으로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의 행동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우선 첫째는 이 전에 콘텐츠에 올렸던 건데,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죠.
고객과 링크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예요. 고객 도착했을 때 어딘가에서 허리 숙여서 일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는 뭔가 소리를 듣고 어서 오세요 하는 것도 훌륭해. 근데 이제 가급적 고객님한테 눈을 마주 보면서 예 안녕하세요, 네 자리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밝게 안내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게 정말 좋죠. 고객과의 뭔가 그런 상호작용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밝게 정말 환하게 고객과 눈을 마주 보면서 도움을 주듯이 인사를 하게 되면요, 나 스스로가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그런 행동의 관성을 그 고객과 혹은 다른 고객한테도 쭉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그 고객은 나의 그런 친절함에 어떤 기대를 하고 나와 어떤 일말의 살짝의 유대가 연결되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 다음 서비스들도 그 고객한테 좀 더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깔끔히 하자입니다. 화장실을 깔끔히 하자. 네, 요새는 솔직히 너무 많은 곳들이 막 화장실에 비싼 어떤 핸드워시도 두고 뭐 심지어 막 에어컨도 두고 하면서 깔끔하게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게 대단한 돈을 투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가급적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자주 어떤 마른 대걸레질이라도 자주 하고, 그리고 그 공간도 늘 이제 대충 청소하는 게 아니라 락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어떤 묵은 때나 막 그런 것들이 없게끔 청소를 해서 늘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뭐 적어도 그날 여러 번 청소할 수 없는 자원까지 없더라면 적어도 퇴근할 때 하는 그 라스트 청소라도 정말 깔끔하게 만드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화장실은 그 생리적 욕구, 메슬로우의 가장 기저의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고, 그 가장 기저에 있는 욕구가 좋게 해소돼야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기대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요새 깔끔한 화장실도 많지만 지저분한 화장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깔끔하지 못한 화장실도 많기 때문에 막 엄청 깔끔하다 그러면 늘 좋은 서비스는 뭐죠? 그 기대보다 이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기대가 없는 곳을 잘 관리했을 때 다른 데보다도 더 효과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지금 제가 화장실하고 인사 이 두 개만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른 데가 다 엉망이라고 해볼게요. 다른 데가 더 뭔가 좋지 못해. 다른 데가 더 좋지 못해서 고객의 기대 수준이 요만큼 내려가 있어.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갔을 때 다른 데가 좋지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기대 수준은 더 낮아서 이제 화장실에 대한 기대를 요만큼 해서 가져갔는데, 아니 이게 웬걸? 화장실이 이렇게 깔끔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 여정에 있어서의 뭔가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피크앤드 법칙 기억하시죠? 피크앤드 법칙.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좋은 서비스를 보이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거 있어서 좀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고 돈도 안 들어가는 해결책을 최대한 한번 제공해 드려봤어요. 네, 콘텐츠 구독 감사드리고, 네 봐주신 분들, 네 요새 비가 참 뜬금없이 내려요. 정말 뭔가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비가 내립니다. 네, 이런 낭만적인 상황 속에서 다 함께 좋은 서비스 제공하면서 고객들하고 좋은 관계 만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